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 안에 있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KNUBS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지자체마다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내렸고, 충남도청에서 이제 2009년에 공주대한테 위탁 사업으로 저희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구조, 치료 업무인 것 같아요. 신고 접수가 된 개체들을 방문해서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 방법과 재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동물은 센터 바로 앞에 있는 너구리였는데요. 이 너구리, 어떤 아픔이 있어 센터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저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진료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형관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차량 충돌 때문에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여러모로 자연에서 살아가기에는 조금 어렵겠다는 판단이 됐는데, 차량 충돌의 위험성, 그런 걸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줄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교육동물로 저희와 계속 지내고 있는 개체고요. 너구리는 일반인 분이 키우다가 저희에게 오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야생동물을 키우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되게 발생을 해요. 아무리 되게 정성을 다해서 이 친구들을 돌본다고 해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영양적인 것이 됐건 행동적인 것이 됐건. 그래서 일반인이 부적절하게 사육하는 것의 그런 경각 위험성을 알려주기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와 지내고 있습니다. 너구리를 뒤로 계류장에는 또 다른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민원인의 신고로 들어온 동물들은 초기 진료를 통해 상태를 진단받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하여 자연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센터에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현재 센터에 있는 이 동물들은 각각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대체로 고라니는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또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띄엄띄엄 놔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아기 고라니가 진짜 혼자 있다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사실은 주변에 어미 고라니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 나가서 이 친구는 어미의 돌봄을 받는 것 같다, 주변에 어미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놓고 오는데, 분명하게 뭔가 어미의 돌봄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 뭐 얘가 좀 더 꼬질꼬질 한다든지 좀 되게 수척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농수로 같은 데 고립돼 가지고 많이 젖고 좀 활력이 안 좋다든지, 옹벽 같은 데서 추락을 해가지고 다리가 골절된 채로 온 아기 고라니도 있었어요. 케이스가 좀 다양합니다, 원인이. 수적새들은 거의 다 아마 미아일 거예요. 그 친구들도 비행이 미숙하고 해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둥지로 옮기는 단계에서 저희에게 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탈출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새장도 되게 막 그물망 쳐져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뭔가 일종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 막 그렇게 탈출하는 경우가 많진 않고, 그렇다고 막 탈출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탈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와 보니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이 괭이갈매기, 어떤 이유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아직도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 날개 안쪽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발바닥 물갈퀴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게 이 상처가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이쪽 날개를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 날개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발바닥에 구멍 뚫린 것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봉합을 시켜버렸어요. 왜냐면 구멍을 그냥 냅두면 점점 커져서 더 뭔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봉합 부분이 좀 잘 붙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게 순간순간에 그런 되게 자잘한 이게 욕심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해볼까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뭔가 최대한 다양하게 검사를 하고 시도를 해서
다양한 것들을 얻어내는 게 좋긴 한데 그런 욕심이 좀 과해지다 보면은 이게 마취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마취해서 못 깨어나는 동물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무리를 해서 뭘 더 검사를 하려다가 또 다른 뭔가 손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수의사 입장에서는 이 동물 치료해서 살려보내고 싶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 어쨌든 이 동물은 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좁은 환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매일 치료하겠다고 잡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고 얘네 복지를 굉장히 저해하는 일일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간과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매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갈매기 같은 친구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되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기억에 남고 또 이 친구가 잘 낫고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친구가 와서 새로운 친구가 속을 썩이면 그때는 또 그 친구.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그런 친구들이 기억에 항상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갈매기가 그래도 저의 속을 가장 썩이는 그런 진료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료가 완료된 친구들은 다시 야생으로 무사히 복귀하기 위해 재활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어떤 재활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신다혜 재활관리사입니다. 조류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비행이고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손상이 있을 때 잘 달리는지, 너구리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 땅을 파는 행위를 잘 할 수 있는지 공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발로 차거나 혹은 덫을 두거나 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차를 이용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미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포식자 공격이 있고요. 혹은 그 질병에 감염돼서 구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다친 개체들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면은 안 되는 게 가장 커요. 납치라고 부르는 거의 구조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오해해서 구조한 그런 경우에 어린 동물들이 저희 센터에 정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어린 동물들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직원분들은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서 각인이 되지 않게끔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일반인 분께서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애정을 줘서 그 동물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못 돌아가게 돼서 저희 센터에서 함께 하는 경우고요. 야생동물이 사람을 싫어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행위고요. 사람을 싫어하게끔 행동하게 관리를 좀 시키는 편이에요. 좀 공격적으로 행동을 해서 그 친구들이 사람을 봤을 때 은신처 같은 데 숨는다거나 혹은 도망가는 행위를 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조류의 비행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까이 가면 그 친구들이 날아서 도망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행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 안에 위치한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우리 학교의 근로장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근로장학생분들과 봉사자분들 덕분에 돌아가는 센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절하시네요. 네, 정말 없으면 저희는 안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4학년 재학 중이고 센터에서는 봉사부터 대충 3년 넘게 일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이더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서 계류 장 세팅을 다르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좀 더 배워보고 싶었고 또 센터 수의사 선생님이나 재활관리 선생님이 되게 수시로 그 개체 재활 관리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걸 보고 여기서 이런 현장에서 일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재활관리사 선생님의 동물 관리를 보조하거나 아니면은 수의사 선생님의 진료 보조를 하거나 더러운 계류장이 있으면 장 교체를 하거나 잔량
먹이 관리를 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수의 선생님 보조하면서 들어왔던 개체가 기억이 나는데 차량 충돌로 들어온 고란이었거든요. 여름에 들어와서 이제 임신한 개체였는데 거의 만삭이었고 선생님 촉진으로도 머리가 만져질 정도로 새끼가 출산 직전이었는데 결국 폐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차량 충돌로 들어와서 이제 접수된 동물은 고라니 한 마리인데 사실 엑스레이에서 찍히는 고라니 새끼 고라니가 뱃속에 2마리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에 치인 건 한 마리지만 막상 결국엔 3마리가 죽게 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었던 네, 그런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에서 좀 뿌듯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봉사활동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재구조되는 개체들이 많아요. 잘 재활해서 방생을 했더니 또 다른 이유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생동물 이제 현실이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야생동물을 위해 힘써주고 있네요. 이런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도 고민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야생동물 방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방생률이 36%밖에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들어온 개체들 그리고 어린 동물들을 10마리 중에 3, 4마리라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친 동물들이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나가는 거죠. 언제 나간다고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고 동물 회복되는 거 보고 그리고 날씨 상태 보고 물가치들은 어디가 다쳐서 들어오는 개체들은 아니고 단순히 이제 어린 개체들인데 어미를 잃은 미아죠. 영양 상태 부족함 없이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비행은 잘 하는지 체력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발달시키는데 지금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서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하다 판단된 개체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야생동물을 민간인이 데려가 키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자기가 길에서 구조한 동물을 사육하는 채널이 되게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더 예전보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다친 동물이든 뭐 어미를 잃었든 둥지에 훔쳐온 건 아닐 테니까 이제 살리려고 사육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지내는 동물들이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죠. 근데 노후에 관리가 될 것인가? 어쨌든 늙고 병들 텐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굉장히 크죠. 매일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매일 힘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여름철이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번식철이고 그렇다 보니까 구조 건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케어해야 할 동물들도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 직원의 수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네, 업무가 좀 과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원인을 잘 모르겠을 때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모르겠을 때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게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보기엔 되게 작은 자극 뭐 이렇게 뭐 밥 양이 조금 적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진짜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얘네한테는 되게 큰 타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정확히 어떤 것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회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조금 힘들고요. 원인을 정확히 알더라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참새처럼 작은 친구들이 뼈가 부러진 게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구도 잘 없고 얘가 그거를 견디기 버거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얘를 그럴 때 조금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아쉬운 건 약간 언제나 돈과 약간 자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늘어나는 업무와 동물의 수를 이제 점점 더 개선되는 그런 자원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아쉬움은 있고 7월에 비가 되게 많이 왔을 때 저희 센터 뒤쪽 야외장 뒤쪽에 그 흙이 무너져가지고 그 건물이 조금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사람과 동물이 다치진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도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좀 야생동물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은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나는 도시에 살고 있고 야생동물들은 저 산 깊숙이 혹은 숲속에 좀 나와 상관없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야생동물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관심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순간 그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리창 뭐 충돌 같은 것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줘야지 이게 아무리 시민들의 관심이나 그런 목소리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뭐 건물을 다 부수고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는 현실이잖아요. 당연히 건물도 세우고 차도 이용을 하지만 야생동물들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건물을 짓고 야생동물들을 배려하면서 도로를 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리창에 5곱하기10 규칙으로 뭐 점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사실 그런 작업만 해 주셔도 새들이 유리창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공주대학교와 함께하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의 행보를 응원합니다.